서해의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바다 위로 번쩍이는 불빛 하나가 마치 사냥감처럼 달려듭니다. 고요해 보여야 할 서해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이들은 이미 살벌한 충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철제 파이프가 선체를 갈기며 내는 날카로운 금속음, 뒤따르는 물보라가 심장을 쥐어짜듯이 다가옵니다. 이 싸움이 드러내는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전에 잠시만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톰슨이고 저는 바다에 관한 짧은 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번 여행 전까지 저는 한국이 사진 속 평화로운 해변처럼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특별히 흥미진진하거나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렸었어요. 3월 초 어느 아침 이메일을 열었더니 한국해양경찰청에서 온 초대장이 있었어요. 불법 어업 단속 현장을 직접 보러 서해로 오세요. 저희는 총을 휴대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총이 없다? 저는 바다에서 근무하는 경찰이나 경비원들은 당연히 무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무기도 없이 위험한 상황에 맞서야 하는지 궁금하면서도 긴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수락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짐을 꾸리는 순간도 낯설었어요. 카메라와 노트, 따뜻한 옷, 제가 좋아하는 펜을 챙기고 있었어요. 돌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까? 저는 단지 예쁜 노을이나 헤엄치는 물고기뿐 아니라 바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었어요. 런던에서 서울까지 비행 시간은 11시간이 넘었어요. 구름이 부드러운 흰 담요처럼 아래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을 시작할 때 땅 위에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작은 별처럼 보였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 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었어요. 서울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남쪽 해안 도시인 목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초록빛 산들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강, 푸른 바다 위로 점점이 떠있는 작은 섬들이 평화롭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해양경찰청의 문구가 떠올랐어요. 밤이 되면 바다는 전장이 됩니다. 목포항에 도착했을 때 어촌 어선보다 훨씬 큰 흰색과 파란 해양 경찰함이 더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해경 제복을 입고 해경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씨. 저는 민수 경감입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약간의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로 말했어요.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손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는데 무언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부두를 걸으며 민수 경감은 배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배들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불법 어업과 맞서고 있어요. 총은 들고 있지 않지만 용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상상해 본 적 없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조용한 나라가 어두운 바다 위에서 조용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목포 한계 정박해 있던 가장 큰 해양경찰 함정 쪽으로 걸어가면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 경감님이 갑판으로 올려주셨어요. 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튼튼해 보였으며 선명한 흰색과 파란 줄무늬가 인상적이었어요.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기계가 부드럽게 웅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승조원들은 침착하게 장비를 점검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모두 두꺼운 구명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거대한 함정 앞에서 작아진 기분이었어요. 이 배는 421함입니다. 민수 경감님이 선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우리는 서해를 순찰하며 불법 어선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제 카메라와 노트를 보시더니 일반인들이 절대 볼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되실 거예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갑판 아래로 내려가니 지호 경위님과 수민 경사님을 만났어요. 두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고 지호 경위님은 깔끔한 글씨로 가득 찬 작은 노트를 들고 계셨으며 수민 경사님은 달아 헤어진 장화를 신고 계셨어요. 저는 낯선 존재였지만 두 분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었어요. 갑판 위에서 민수 경감님은 레이더 화면, 무전기, 크고 무거운 조타대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어요. 어두운 밤에도 레이더로 다른 배들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다가올 순간에 대한 긴장으로 가득했었어요. 밤 10시쯤 선원들 사이에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레이더에서 작은 노란 점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게 찍혔어요. 정체불명 선박입니다. 지호 경위님이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바람소리와 파도가 선체를 때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죠. 민수 경감님은 손을 들어 모두에게 준비하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승조원들은 두꺼운 장갑을 끼고 구명조끼 끈을 단단히 조이며 고무탄 발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었어요. 몇 분 후 멀리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어요. 처음엔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별처럼 보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춤추듯 깜빡였어요. 제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민수 경감님의 경고가 떠올랐죠. 바다가 조용할 때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갑자기 큰 폭발음 같은 소리가 물 위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불빛 하나가 급격히 방향을 틀었어요. 배가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차가운 난간을 꽉 잡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 낮은 바의 한 척이 모습을 드러내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체는 낮았고 갑판 위에는 그물과 장비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불법 어선입니다. 민수 경감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지만 긴장감이 목소리에서 그대로 느껴졌어요. 무전기를 집어들고 날카롭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신원을 밝히고 즉시 정지하십시오. 응답은 없었어요. 어선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어요. 제 가슴은 너무 크게 뛰어 주변 사람들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고 갑판 위 인물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떨리는 손을 애써 고정하며 녹화를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어업 분쟁이 아니었어요. 위험이 단 몇 초 만에 현실이 될 수 있는 대치 상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밤이 얼마나 진지하고 위험한 상황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불법 어선은 빠르게 우리 함정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판이 공기는 무겁고 숨이 막힐 듯 했었어요. 제 심장은 귀에서 울릴 정도로 크게 뛰고 있었죠. 어두운 바다는 끝없이 펼쳐진 것 같았고 오직 다가오는 어선의 밝은 불빛만이 어둠을 깨고 있었어요. 민수 경감님은 금속 방패를 든 차에 배 앞쪽에 서 계셨고 뒤에서는 승조원들이 고무탄 발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난간을 꼭 잡고 있었고 카메라는 목에 걸려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불법 어선이 방향을 틀더니 우리 함정 옆구리를 들이받았어요. 큰 충돌음이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배가 크게 흔들렸죠. 저는 중심을 잃었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요. 물보라가 선체를 타고 하얗게 튀었고 디젤 연료 냄새와 바닷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뒤로 물러나세요. 민수 경감님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외치셨죠. 금속 파이프가 날아오는 순간 경감님은 방패를 들어 막으셨고 금속끼리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저는 공포와 경외감이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호 경위님이 고무탄 발사기를 겨누고 발사하셨는데 고무탄이 어선 선체에 툭 소리 내며 박혔지만 멈추진 않았어요. 불법 선원들은 더 많은 금속 파이프를 던지고 어망으로 프로펠러를 감으려 했어요. 로프가 프로펠러 날개에 감기며 배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음하듯 소리를 냈죠. 프로펠러가 걸렸습니다. 수민 경사님이 엔진룸 문 쪽으로 달려가며 엔지니어에게 지시를 외치셨어요. 파도가 점점 거세지며 함정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밤하늘은 칠흑 같았지만 우리 함정과 불법 어선의 깜빡이는 등불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가슴속 공포가 커져갔어요. 만약 어선이 우리를 전복시킨다면, 누군가 다치면 어쩌지? 저는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누르며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불법 어선이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정지된 듯 고요해졌고 우리 승조원들은 프로펠러를 점검하며 어망을 제거했어요. 밤바람에 식은 얼굴 위로 경감님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결의에 차 있었어요. 경감님은 무전기로 지원 요청을 조용히 보냈고 몇 분 만에 두 척의 함정이 더 도착했어요. 그들의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불법 어선은 방향을 틀어 도주를 시도했어요. 잠시 후 다른 불법 어선이 새로 도착한 함정 쪽으로 달려들었고 다시 고무탄이 날아가고 어망과 금속 파이프가 공중을 가르며 위험한 춤을 추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30분 남짓의 혼란 끝에 불법 어선들은 어둠 속으로 퇴각했고 순찰함들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했어요. 바다가 다시 고요해졌지만 모두 숨을 죽인 듯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가판 위에 모인 승조원들을 보니 지호 경위님 팔에는 파이프에 맞아 생긴 멍이 있었고 수민 경사님은 프로펠러 상태가 괜찮지만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어요. 민수 경감님은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보셨죠? 이게 우리가 매일 밤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총 없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며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안도감, 충격,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죠. 이 해양 경찰관들은 어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바다가 사람들의 삶과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조용하고 안전한 나라로만 보지 않게 되었어요. 위험 앞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용감한 사람들을 보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꼭 전해야 한다는 다짐이 제 안에 깊이 새겨졌어요. 섬의 작은 부두에 도착했을 때 오래된 나무 판자 위를 걸었는데 발 아래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었어요. 공기는 해조류와 신선한 소금 냄새로 가득했었죠. 몇 척의 낡은 어선이 얕은 물 위에서 출렁이고 있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바랜 채였어요. 그 너머 초록 언덕 위에는 빨간기와 지붕을 얹은 작은 집들이 평화롭게 자리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 위험했던 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었어요. 좁은 오솔길 위에서 은발을 단정히 묶은 채 무릎까지 오는 고무장화를 신은 한 여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억양으로 영어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 선생님입니다.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죠. 저희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집으로 함께 걸어갔고 집 안에서 그녀는 남편이신 김상철 어르신을 소개해 주셨어요. 60대 후반쯤 돼 보이셨고 햇볕에 그을려 깊은 주름이 있었으며 두툼하고 거친 손을 갖고 계셨죠. 그는 작은 도자기 잔에 차를 따라 주셨는데 김이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저희는 바다가 보이는 큰 창문 앞 나무 의자에 마주 앉았어요. 햇빛이 먼지 입자를 비추어 방 안은 아늑하게 느껴졌었어요. 김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한 단어씩 골라 말씀하셨죠. 10년 전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잡고 가기만 할 줄 알았는데 떠나지 않고 우리 물고기를 잡아가고 어망을 망가뜨렸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때를 떠올리는 듯 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제 일부를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 바다는 제 삶이자 가족을 먹여 살리는 터전인데 그들이 오니 무력함만 느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이 선생님이 부드럽게 덧붙이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 삶을 원치 않아요.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이 집이라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해양경찰 민수경감님과 승조원들이 같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 목이 뭉클했었어요. 김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해변으로 이끄셨고 잔잔히 부딪히는 파도를 바라보며 수평선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저녁이 되면 저기서 어선들이 옵니다. 불빛이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 아니에요. 우리 것 아닌 걸 가져가는 배들이죠. 그는 해변에 널려있던 찢어진 어망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구멍은 거칠게 찢겨 있었고 이 어망을 3번이나 고쳤는데 매번 다시 부서집니다. 라고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눈물을 삼키는 듯 담담히 말하셨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어망을 만져보았는데 거칠고 낡은 감촉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쏟았을 수고가 생각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이 선생님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가족이 평화로운 바다에서 웃으며 고기를 잡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사진에는 빈 어망과 망가진 배, 그리고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해양경찰이 자랑스럽습니다. 김 어르신이 말하셨었어요. 그들은 총 없이 우리를 지키러 옵니다. 이제는 가족 같아요. 그분의 눈을 들여다보니 자부심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법 어업이 아니라 집과 바다를 향한 사람들의 사랑과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이람에 다시 올라타면서 이상하게도 평온함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었어요. 해가 지며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지만 바다는 이미 어둡고 신비롭게 보였었죠. 김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 불빛들은 별처럼 보이지만 별이 아닙니다. 이제 왜 그 별들이 위험할 수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민수 경감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해 주셨는데 손에 난 작은 상처에 붙인 반창고가 보였어요. 오늘 밤은 조용할 수도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삼키며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8시가 조금 넘자 우리는 부두를 떠났고 항구 불빛은 금세 사라졌어요. 배 엔진 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주변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바닷바람을 막으려고 코트를 단단히 여미며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은 짙은 파란색이 되었고 첫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갑판 위에서는 승조원들이 조용히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호 경위님이 레이더를 다시 확인하시며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화면에 초록색과 빨간색 점들이 깜빡였는데 마치 실제 위험이 담긴 비디오 게임을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10시쯤 민수 경감님이 멀리 앞을 가리키며 저기 보세요. 라고 낮게 말씀하셨어요. 먼 바다 위로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는데 처음엔 예쁜 등불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불법 어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접근하자 불빛은 점점 커졌고 함정 경적이 울려 퍼졌어요. 대한민국 해양경찰입니다. 불법 어업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수역을 떠나십시오. 그러나 대답은 없었어요. 갑자기 불법 어선이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고무그물로 프로펠러를 감으려 했고 그물은 날카롭게 날개를 휘감으며 배 속도를 떨어뜨렸어요. 함정이 크게 흔들리자 저는 난간을 꽉 잡고 손이 하얗게 질렸었죠. 수민 경사님이 엔진룸의 무전으로 지시를 내리셨고 지호 경위님은 고무탄 발사기를 장전하셨어요. 저는 카메라를 꼭 쥐며 두려움과 결의가 뒤섞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불법 어선이 다시 우리 함정을 들이받으며 천둥 같은 충격음이 났고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어요. 한 선원이 긴 금속 파이프를 휘둘러 우리 승조원을 노렸는데 민수 경감님은 방패를 들어 정확히 막아내셨죠. 불빛 아래 그의 임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지호 경위님이 고무탄을 발사했지만 어선은 멈추지 않았고 더욱 필사적으로 공격을 이어갔어요. 저는 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경찰이 감수하는 위험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모든 정리가 끝나자 민수 경감님이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오늘 밤 위험을 보셨습니다. 이 조용한 바다는 위협을 숨기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이 우리의 집이기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와닿았어요. 덕목도 어르신들의 삶과 가족들을 떠올리며 바다를 지키는 일이 단지 해양경찰만의 임무가 아니라 이 바다를 사랑하는 모두의 책임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순찰함이 목포항으로 돌아가는 동안 저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이해했었어요. 용기는 항상 크게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때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지키며 다른 이들이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는 묵묵한 결의가 진짜 용기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용기는 기억되어야 마땅하다고 느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짐을 챙겨 서울로 떠날 준비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고 싶었었어요. 김 어르신과 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선부두에 내리자 이 선생님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고 햇빛에 은발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김 어르신은 근처에서 어망을 수리하고 계셨는데 고개를 들어 손을 흔들어 주셨죠. 작별 인사와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어망을 내려놓으시고 해변을 따라 함께 걸어가자고 손짓하셨어요. 몇 걸음 동안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파도 소리만 들으며 걸었고 가슴 깊은 평온함이 느껴졌었어요. 제 이야기를 전해주실 거죠? 어르신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해양경찰의 용기를 세상에 알릴게요. 그분들의 용기는 알려져야 합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합류하셨고 상자를 열어 부드러운 흰 소라 껍데기 목걸이를 건네주셨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이 선생님이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희와 바다를 기억하세요. 눈물이 고인 채로 저는 선물을 받았고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영화나 기사 그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었죠. 진짜 사람들의 삶과 희생을 기리는 일이었습니다. 목포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 한 문장만 적었어요. 그들의 기억을 지키겠습니다. 그 문장은 강력하고 진실하게 느껴졌었어요. 영국에 도착해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을 때 빈 화면은 마치 새로운 바다처럼 넓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또박또박 글을 쓰기 시작했죠.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깊은 존경을 담아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랐어요. 한국이 바다를 어떻게 지키는지 처음 알게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범한 이들의 용기를 보며 자신이 사랑하는 무언가를 지키기로 결심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저는 조용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지 평화로운 곳이라 생각했었지만
떠날 때는 용기와 배려, 묵묵한 강인함이 가득한 곳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자신과 바다에게 약속했었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